새벽 2시 30분. 온 세상이 정적에 잠긴 이 시간, 당신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깨어있죠. 침대에 누워 무심코 켠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화려한 별세계가 펼쳐집니다. 누군가는 근사한 호텔에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꿈꾸던 목표를 이뤘다며 수천 개의 축하 인사를 받습니다.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무표정하게 넘겨보다가 문득 어두운 방 안의 공기를 느낍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며 무거운 추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 듭니다. 나는 지금껏 뭐하고 살았나? 왜 내 인생은 저들처럼 반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척이다 보면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회의 시간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머뭇거렸던 그 짧은 찰나, 동료의 가벼운 농담에 과하게 반응하며 어색하게 웃었던 민망함,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지친 내 모습을 외면했던 그 기억까지 말이죠. 결국 화살은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남들처럼 씩씩하게 살지 못할까? 나를 사랑하는 게 왜 나에게만 이토록 어려운 숙제일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홀로 자책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먼저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명확히 멈춰서야 합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생존하도록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당신조차 잊고 있었던 진짜 가치를 찾아보려 합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과학 분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할 때 우리 뇌는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부위인 전대상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즉, 내가 나에게 바보같이 왜 그랬어라고 자책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실제로 뺨을 맞거나 팔을 세게 꼬집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물리적 통증을 뇌에 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자책하고 나면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무겁고 아픈 이유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스스로가 던진 날카로운 말의 화살에 실제로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가슴 아프게 공감되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보물은 심리적 가시울타리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주변에 날카로운 가시울타리를 촘촘하게 세우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 가시로 자신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돼. 남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더 완벽해야 해라며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우죠.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욕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어제 잠을 설쳐 푸석해진 피부,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주름,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몸매. 당신의 시선은 마치 현미경처럼 자신의 단점만을 찾아내고 그 즉시 날카로운 비난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또 부었네, 관리 좀 하지, 정말 보기 싫다. 하지만 이 울타리는 사실 아주 오래전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어기제였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혹은 상처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비난해서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으려 했던 아픈 습관이죠. 남에게 공격당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나를 때리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더 통제 가능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문제는 이 가시가 외부의 적을 막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그 3초의 순간에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 가시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햇살을 들여보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자존감에 대한 거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대단한 성취를 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죠. 하지만 자존감은 억지로 나는 최고야라고 외치며 계단을 오르듯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진짜 시작은 나를 향한 공격을 그만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실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올리다 작은 오타 하나를 발견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메일을 보낸 직후에 발견한 그 오타 하나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며 나는 역시 덜렁거려 왜 이 모양이지? 상사가 나를 무능하게 보겠지? 라는 비난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말을 뱉기 직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타가 났네. 수정 메일을 보내거나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이건 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수정해야 할 글자일 뿐이야. 사람들은 흔히 이런 작은 실수를 자신의 존재 전체와 연결합니다. 하지만 대조적인 장면을 보십시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실수를 나와 분리합니다. 컵을 깨뜨렸을 때 자책하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라고 말하지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아, 컵이 깨졌네.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치워야지라고 상황에 집중합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일생의 평온함을 결정합니다.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비난의 관성을 끊어내는 그 3초가 진짜 보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낼 보물은 마음의 정원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에 잡초가 자랐다고 해서 정원 전체를 불태우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잡초가 자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잡초를 뽑아내고 소중한 꽃에 깨끗한 물을 줄 뿐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의 정원과 같습니다. 우울함, 자책, 시기심 같은 감정들은 언제든 자라날 수 있는 마음의 잡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잡초 하나가 보이면 정원 전체가 망가졌다고 절망하며 스스로를 내팽개칩니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대충 때울 저녁거리를 고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싼 라면 하나를 집어들며 나 같은 게 무슨 좋은 걸 먹어 대충 먹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가 바로 정원사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싼 만찬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위해 가장 신선한 샐러드나 정성이 들어간 도시락 하나를 골라주는 것.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탁을 차려 나를 정중히 대접하는 것. 그것이 거창한 자기 사랑보다 훨씬 실질적인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몸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당신의 마음도 그 존중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보물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일입니다. 평소에 친구나 동료, 가족의 이름은 다정하게 부르면서 정작 당신 자신의 이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불러보셨나요? 우리는 늘 누구의 엄마, 어떤 팀의 누구, 누구의 자녀라는 사회적 이름표로만 살아갑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속으로 당신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오늘도 참 애썼다라고
정성스럽게 덧붙여 주십시오. 타인의 10마디 칭찬보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당신의 뇌에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문득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영수야,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잘 견뎌줘서 고마워. 라고요. 이건 유난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거리두기라고 부르는 아주 강력한 기법입니다. 나를 타인처럼 바라보며 다정한 말을 건넬 때 우리를 옥죄던 불안의 고리는 느슨해집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주파수를 외부가 아닌 내부로 다시 맞추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 작업입니다. 나를 타인처럼 정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할 틈이 생깁니다. 5번째 보물은 비교의 늪에서 걸어 나오는 용기입니다. SNS 피드를 넘기며 느끼는 그 박탈감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생 중 가장 밝게 빛나는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가장 어둡고 초라한 이면을 대조하며 생기는 잔인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러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도 당신처럼 새벽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며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쉽니다. 그 인공적인 빛에 눈이 멀어 당신 안의 고유한 보석을 보지 못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속의 차가운 파란빛이 아니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진짜 감각들에 집중하십시오. 창밖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 당신의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단단함. 이런 사소한 감각들에 집중하는 것, 즉 현재로 마음의 닻을 내리는 연습이 과열된 비교 시스템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숨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남들과 똑같은 꽃을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계절에 당신만의 색깔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6번째 보물은 결핍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죠. 돈이 부족해서, 학벌이 부족해서, 외모가 부족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물창고에 담긴 진짜 지혜는 다릅니다. 결핍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당신만의 독특한 향기가 배어나오는 틈새입니다. 완벽하게 매끄러운 도자기는 아름답지만 미세한 균열이 있는 도자기는 그 틈으로 빛을 통과시켜 훨씬 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당신의 부족함과 서투름은 당신이 못난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완벽함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빈틈과 서투름 때문인가요? 우리는 타인의 약함에는 너그러우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토록 잔인한가요? 당신의 틈 사이로 당신만의 고유한 빛이 나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틈이 있기에 당신은 더 따뜻하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보물은 거절의 미학을 통해 나를 돌보는 법입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나간 모임에서 겉돌며 후회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돌아오는 길에 당신은 또 자신을 탓했을 겁니다. 왜 거절을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이 힘들까?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 건 착해서가 아니라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경보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연습해 보세요.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3초의 공간이 당신을 타인의 욕망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나를 지키는 까칠함은 무례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의 증거입니다. 8번째 보물은 작은 성취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성공만을 기록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의 연료가 되는 것은 매일의 사소한 승리들입니다. 오늘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난 것, 귀찮음을 이기고 샤워를 한 것,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을 공부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취입니다. 잠들기 전 일기장에 대단한 일 대신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마셨다. 자책하려던 마음을 3초 멈췄다.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었다. 이 사소한 기록들이 쌓여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단단한 벽돌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경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 작은 바람에도 비상벨이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설계된 패턴은 오늘부터 아주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보물 창고를 거쳐가며 삶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강철 같은 멘탈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비난 소리가 들릴 때, 아, 지금 내 뇌가 통증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을 당신의 진짜 목소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낡은 습관이 내뱉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 소음 뒤에 숨겨진 당신이라는 존재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본질을 믿으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 종일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녔던 어깨나 쉴 새 없이 걸어 다녔던 당신의 발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자라고 아주 작게 속삭여 주는 겁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뇌에 이제 안전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자책의 가시를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 실수했을 때 혹은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될 때 예전처럼 바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당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조각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법을 잠시 잊었을 뿐인 아주 온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깨진 그릇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무늬를 가진 보물창고였다는 걸요. 당신은 이제 바람에 휘둘리는 연약한 갈대가 아니라 어떤 폭풍에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나만의 숲을 가꾸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한 이 작은 보물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말이죠. 오늘 발견한 심리 보물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